연예인병이라고 많이 알려진 공황장애는 더 이상 연예인들만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도 가빠지며 이러다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만 같고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희 수강생 중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던 와중에 공황이 와서 시험을 망친 분이 있으신데요. 이 경험 때문에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순간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든다고 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진짜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건지 단순한 불안감 때문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아보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진단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또 정말 해당된다면 혹은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 해결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습관을 책임지는 멘탈 코치 주필립입니다. 저희 수강생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수강생 사례입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2년 전 카페 알바를 하던 시기에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많이 위축되고 업무가 늦어지니까 주문이 엄청 밀리고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안감이 점점 커진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돈이 크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있는 카페 알바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카페 알바 경력이 없는 것처럼 일을 너무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일을 잘하고 싶은데 예전에 일을 잘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계속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이 생각처럼 잘 안 따라줬대요. 또 돈은 급한데 혹시나 잘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일하러 가기 전부터 불안감과 긴장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자꾸만 한숨이 푹푹 쉬게 된다고 고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이 수강생분이 느끼는 불안감과 긴장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일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우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의 불안감이 과거 경험과 연결된 학습된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차츰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공황장애의 인지 모형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클락이 세운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 모델 이론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공황 발작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보다 더 크게 해석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은 평소보다 약간 더 두근거리는 심장박동, 몸의 열감에 반응해서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있는 것처럼 과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해요. 이 해석의 결과로 몸이 긴장, 각성하게 되며 심장박동과 열감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공황장애의 인지 모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과도한 인지가 악순환의 섭글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황을 경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겪는 공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앞에서 말한 악순환의 서클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의하는 불안장애란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서 여러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걱정, 불안, 근심의 대상이 건강, 경제적 문제, 실직, 학업 성취, 취직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감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인구의 25% 정도가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인데요. 이 불안장애에는 8가지가 속해 있는데요.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즉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와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불안장애에 속해 있는 한 가지 종류인 거예요. 공황장애에 대해 정의를 알아보면 공황장애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공황 발작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한 예기불안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활동에 지장을 겪는 경우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황장애는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서 불안한 느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공황 발작 증상이 함께 동반되었을 때 진단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공황장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공황장애 증상 10가지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자신이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해당할 수 있지만 여기에 4개, 5개 이상 동시에 해당된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느낌이라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도 방치하면 할수록 치료 기간이 늘어나듯이 정신건강도 초기에 빠르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공황장애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통찰정신치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함께 진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지행동치료와 통찰정신치료를 간단히 설명하면 심리상담을 통해 좋은 습관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가벼운 불안 증상들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마음 권력을 키우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공황장애 불안감 해결법 5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코치 주필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